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배 그리고 펜코 악플러들에 대한 참교육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또 다녀왔는데요. 보시다시피 1배 악플러들 몇 명과 FM코리아의 악플러를 직접 고소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번에 고소했던 1배 악플러들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악플은 온라인 살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소가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플을 포함해 어떤 댓글을 달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일배를 하든 악플을 하든 아프리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든 뭐하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지인들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유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걸 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배를 단순히 사회 악이라고 규정해서 이걸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현실은 혐오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고요. 기성세대가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고요. 그냥 젊은이들이 일배야 됐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자면 본인이 일배를 하든 뭐하든 다 자유롭게 하되 그게 박제가 돼서 결국 본인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요. 10년 전부터 인터넷 BJ로 활동했던 이들이 최근 부쩍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나이를 먹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 주변과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히 잘못했다, 하지 마라, 악플 나쁘다 라고 얘기하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이런 여러가지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본인들이 미래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공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배 등 각종 커뮤니티, 유튜브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것들 따박따박 모아두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가지 자료들은 있지만 모든 걸 고소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전부 다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바짝 긴장해 있는데 어라? 경찰서에서 연락도 안 오네? 역시 고소 안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랜덤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내가 이러다 설마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기에 이들이 누군지 닉네임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조만간 아주 중요한 악질의 악플러에 대한 소식을, 아주 사이다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따박따박 저는 대응해 갈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책임도 지지 않고 악플 무분별하게 남긴 사람들, 당연히 그들도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게 공정한 사회겠죠. 그리고 오늘 안진걸 소장님은 내곡동 목격자 명예훼손했다며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을 직접 고발하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오세훈 후보 캠프, 조은희 서초구청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 건데요. 오세훈 셀프 보상 관련 내곡동 공익 제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고 제3자에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끝나고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조차 계속 이런 얘기를,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도로 한국당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9%, 5%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고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반등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럴 거면 표 안 줬다, 20대의 사면론에 부글부글한다, 이게 무려 댓글이 10,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었죠. 게다가 어제는 김무성 씨가 박근혜 탄핵 비하를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김기춘 씨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이 폭발할 테니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먼 얘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불과 몇 년 전의 대한민국 이야기고요. 실제로 저들이 다시 집권하면 저런 생각을 다시 안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네티즌들은 김무성 씨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씨 또한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고요. 최근 우원식 의원은 김무성, 박근혜 정부 촛불계엄령 첫 실토 책임 묻겠다, 이런 강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촛불을 짓밟으려 한 계엄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고,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 입에서
우리 당 추미애 대표가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에 대한 실토가 처음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사 한두 개 나오고 댓글 한두 개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 전체를 뒤흔들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김무성 씨. 이걸 과거 일로 넘기자는 김무성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계엄 검토한 사람들 전부 다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뭐하냐? 조현천 안 잡고 독재 후손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얀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심지어 NLL 얘기까지 돌아오고 있는데 김기현씨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사회를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대화록 공개 요구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김기현씨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저런 사람이 원내대표로 지금 나온 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탈이념 타령하더니 저게 탈이념이고 무슨 반성하는 겁니까? 김기현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180석 아닌 1800석이라도 우리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황교안씨가 다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총선 패배 후에 1년 만인 어제 국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식형장에 찾아서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냐 라고 묻자 주변 사람들이 정의당이라고 얘기했다는데 뉴스 전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황교안뿐만 아니라 나경원 씨도 지금 다시 몸을 풀고 있는 듯한데요. 역사는 순리대로 누군가 역사 바로 세워야 결국 역사는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저렇게 공판에 출석해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심중도 내비쳤는데 네티즌들은 역시나 나경원 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씨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나경원 씨 돌아와서 도로한국당, 도로새누리당 얘기를 아예 쐐기를 박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나경원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왜 일부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격하게 환영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저들은 변화가 아니라 다시 구태 도로한국당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씨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200개 넘게 다루면서 고소까지 당한 바 있었죠. 저런 식으로 막말을 하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소를 하든 말든 저는 저의 목소리를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러들처럼 제가 무차별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